네, 구조 방정식 모형의 종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조 방정식 모형이 있는데 이 구조 방정식 모형의 종류를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연구 가설, 연구 가설을 어떤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맥락이 다 있죠. 그래서 구조 방정식 모형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조 방식이라는 것이 다별량 간의 다별량의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죠. 그래서 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구조적 관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적 관계 어떤 걸 말할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큰 개념, 우리가 이제 이 도구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개념이 적어도 한 3개 이상 3개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주로 이제 구조적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개념 요걸 이제 앞으로 이제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개념 요거를 앞으로 변수라는 용어로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3개가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 x, y의 관계였던 이 변수 하나, 2개가 있고 그리고 y가 또 다른 y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 변수 3개, 적어도 이 한 3개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5개, 6개, 7개가 막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 변수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 30, 45개 뭐 30, 45개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다 이런 거는 분석이 안 되겠죠. 컴퓨터가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구조적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3개로 만들 수 있는 구조적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데 y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m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도 y에 영향을 미치고 m도 y에 영향을 미치는데 x가 m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요런 모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첫 번째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어떤 모형이 있을까요?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똑같이 m도 y에 영향을 미치는데 x도 m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m1이 있고 m2가 있어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지. 자, 이게 y에 영향을 미치고 또 x는 또 m2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자, 요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x가 y에 영향을 미치고 자, m1이 있고 자, m2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또 m1이 또 m2한테 영향을 미친다든가 뭐 m2가 m1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요런 모형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m이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요 경로에 대해서 각 경로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조절 효과를 또 가지더라.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이렇게 조절 효과를 가지더라. 뭐 이런 모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게 있냐면 그냥 한글로 써볼까요? 모형으로 그릴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모형으로 그려볼게요. 자, A가 있고, 자, B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YA가 있고, 여기에는 YB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y c가 있고, 자 y d가 있습니다. 자, 요걸 m으로 할게요. 중간에 있는 거를 y로 하지 않고 m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막 영향을 미치는데 엄청나게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아주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요런 관계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요런 것도 있고, 뭐 요런 유형도 있고,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게 있어요? 그냥 한글로 적어 볼게요. 그냥 잠재성장 모델. 요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수가 1차년도, 3차년도 또는 5차년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상수, 그 다음에 기울기, 요것들이 요렇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 뭐 요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것은 다 기본 패턴입니다. 기본 패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 패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이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은 기본인데 매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용인데 이중매개인데 또는 이제 다중매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중매개의 병렬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응용인데 요것도 이중매개죠. 이중매개인데 요거는 직렬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매개와 AND 조절이 포함된 거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게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상대방 효과라고 하죠. 자기 상대방 효과. APIM이라고 합니다. 요게 조금 응용된 것이 또 응용된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자기 회귀 교차 지연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기 회귀 교차 지연 이런 분석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잠재성장 모델링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 자료일 때 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한 변수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성장해 가는 모델을 보는 거지만 2개 이상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2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성장해 가면서도 다른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검증해 나갈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요 안에서도 응용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중매개가 자, 다중으로 응용될 수도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직렬 구조 역시 이중매개가 다중매개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절 효과가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조절 효과가 추가가 될 때 지금 4번 모형은 모든 경로에 조절 변수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모든 경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다 적을게요. 모든 경로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특정 경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럴 때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 또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형이
매개가 아니라 XY의 관계에서 조절 변수가 들어갈 때, 요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기 상대방 효과의 경우에 X 이제 똑같은 변수들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 자기 상대방이니까 주로 부부가 많겠죠. 부부가 주로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XA는 남편, XB는 뭐 부인, 자, MA는 남편, MB는 부인, 요것도 AB라고 해야겠네요. AB라고 하면 YA는 남편, YB는 부인, 아내,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요것들이 자기 회귀 교차지연, 요거는 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 약간 응용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성장 모델,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응용을 하면 되게 또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특별히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될 것은, 자, 요렇게 이중매개 또는 다중매개가 되는 2번과 3번의 경우, 2번과 3번의 경우, 요때는 1번의 경우에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부트스트래핑. 자, 에이모스의 구조모델 분석과 더해서 부트스트래핑 테스트로 1번처럼 간단한 기본 모형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는 뭐 소벨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근데 2번하고 3번의 경우는 부트스트래핑 가지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간접 효과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벨 테스트로 이거를 분리해서 하거나, 자, M1의 매개 효과와 M2의 매개 효과를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벨 테스트로 분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 계산을 하거나, 이런 강좌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또는 이 2번하고 3번의 경우에는 팬텀 변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팬텀 변수를. 자, 그래서 요 팬텀 변수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절 변수가 들어갔을 때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XY의 관계만 구조 모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다별량은 아닌데 마치 회귀 분석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C의 조절 효과를 보면 이거를 구조 방정식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거를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핑의 2단계 방식을 쓰면 됩니다. 핑의 2단계 방식. 자, 요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제가 그렸던 4번 모형 여기에서 모든 경로에 대해서 조절 효과를 보겠다 이러면 그냥 모수치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방식을 쓰면 되는데, 어떤 선행 연구의 어떤 그 근거에 따라서 특정 경로만 조절 효과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등가제약 모델과 비제약 모델, 그 특정 경로를 비제약하는 모델, 이 둘 간의 비교를 해야 될, 둘 간의 비교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하나, 이렇게 비교를 하나, 요거 둘 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둘 다 용어를 우리는 다중집단 분석이라고 하죠. 다중집단 분석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회귀 교차 지연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부가 아닐 때, 좀 이렇게 자기 상대방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일 때, 부부가 아니면서 자기 상대방이 아닌 이제 그런 애매한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회귀, 교차, 자, 요 두 가지 부분을 계속 모든 그 회귀 경로나 또는 잔차는 잔차끼리, 또는 뭐 오차는 오차끼리, 회귀 경로는 경로끼리,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해주면서 분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자기 회귀 교차지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APIM 모델의 응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 성장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는 이런 한 변수의 성장을 보지만 조금 복잡하게는 두 변수 또는 세 변수의 서로 성장하면서도 서로 원인을 주는 인과관계를 비교하는 이런 모형도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모형들이 논문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구조방정식 모형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를 막 응용하다 보면 모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다별량이다 보니까 그런 모형들을 응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내가 다 모델로 만들 수 있고 또 검증할 수 있을 정도로 모형에 대한 좀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응용력이 키워지는 거죠. 그 응용력이 많아야 뭐 어떤 구조방정식 모형이 눈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정도의 어떤 모형들은 아주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좀 알고 있으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